주식 포트폴리오 갖고 있고 그 주가지수 선물 동시에 팔았을 때 그 결과는 내가 채권 투자한 거랑 결과가 똑같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남기면 이 스탁 포트폴리오, 이게 스탁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맞습니다. 주가 지수, 코스피 200 같은 그런 것을 현물로 사는 거죠. 그것은 T빌과 동시에 주가 지수 선물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이쪽으로 남기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주가 지수 선물을 활용해서 인공적으로 주식 포트폴리오 현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는 인공적으로 채권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오케이? 요 공식을 조금 더 이렇게 이건 지금 100% 채권, 100% 주식 포트폴리오인데 50% 채권, 50% 주식 포트폴리오도 이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혼합을 하면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게 요 얘기.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얘기인데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얘기는 우리가 옵션 얘기할 때 이걸 또 배웁니다. 지금 시간도 조금 늦어졌고 하니까 이 얘기는 제가 좀 미룰게요. 근데 요지는 뭐냐면 콜옵션과 콜옵션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고 그 돈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면 콜옵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거꾸로 주식을 팔고 그거 갖고 채권 투자하면 풋옵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식 또는 주식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주가지수 선물 가지고도 거꾸로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콜옵션과 풋옵션을 주가지수 선물과 채권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보험이에요. 그것과 주가지수, 지수 차익 거래를 혼합해서 어떻게 1987년에 블랙 먼데이 주가 폭락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지금 설명한 건데, 지금 시간도 조금 제한 시간을 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포트폴리오 보험과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트폴리오 보험 나올 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읽어보세요. 마지막 주제는 주가지수 선물의 그 효율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주가지수 선물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는 게 맞죠. 이렇게 결정되는 게 맞는데, 등식이 그러면 100% 성립이 되느냐? 처음 이제 주가지수 선물은 80년도 초에 미국에 소개가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주가지수 선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초창기에는 해보니까 등식이 이렇게 확실히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성립된다. 거래 비용입니다. T는 transaction cost. 거래 비용을 염두에 둔 식으로 이렇게 등식으로 딱 부러지게 성립되는 게 아니라 거래 비용을 염두에 두는 식으로 초창기 주가지수 선물 시장은 이런 식의 부등식이 성립되더라. 그리고서 이제 이 두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100% 아비트라지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콰자이 아비트라지가 성립이 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금융기관, 증권회사처럼 거래 비용 큰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의 경우는 거래 비용이 적게 들고,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물론 이제 일반 투자자 중에서도 이제 큰 손들은 큰 매매를 하면서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겠지만, 초창기의 선물 시장은 주로 이 큰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 및 큰 손들 위주로 이 아비트라지 기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는 선물 시장이 유리하지만, 작은 손, 일반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물 시장이 그렇게 아비트라지 기회를 챙길 수 있는 것만큼 유리하지가 못하다 하는 얘기가 요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부등식이 성립이 되고 그거는 이게 깨질 경우에는 소위 그 큰 손들 및 금융기관은 아비트라지, 이 콰자의 아비트라지를 통해서 요 부등식을 맞출 수가 있고 작은 손이나 일반 투자자는 이게 좀 어렵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얘기고 끝으로 초창기에 이렇게 콰자의 아비트라지 하던 것이 이제 선물 시장이 발전을 하면서 이런 아비트라지는 기회는 콰자의 아비트라지 기회는 없어지고 거래 비용도 자꾸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등식이 이제 성립되게 돼서 선물 시장에서 돈 벌기가 어떻다? 점점 어려워졌다 하는 게 이제 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부분의 내용은 자 그러면 이 등식을 보니까 결국 선물 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현물 시장의 그 주식 가격이 결정돼야지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론적으로 현물 시장의 주가지수 가격이 선물 시장의 주가지수 선물 가격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현물 시장의 주식 가격에는 굉장히 많은 요인이 영향을 주게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현선물과 또 이런 밀접한 관련은 그 거래 비용과 유동성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먼저 반응하는 가격은 현물시장 가격이 아니고 선물시장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에요.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록 이론적으로는 현물시장 가격이 선물시장 가격을 리드하는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현물시장에는 현물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많은 요인들이 또 있을 뿐 아니라 또 유동성 및 거래 비용 면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선물시장이 더 유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격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격 움직이는 속도가 선물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먼저 반응한 선물시장 가격이 현물시장 가격을 오히려 이끄는 그런 결과를 보이더라 하는 게 이 밑에 결론입니다. 예상보다 조금 늦어졌는데요. 오늘 이번 주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